세상과의 인연이 예기치 않게 끊어졌을 때 남겨진 이들의 슬픔과 떠나지 못하는 영혼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곤 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정서 깊숙이 자리한 한이라는 감정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영혼들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맴도는지를 설명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깊은 슬픔과 애틋한 사랑이 빚어낸 등골이 서늘하면서도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감정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마음이 모일 때 우리 모두의 삶에 좋은 기운이 함께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비 내리는 어느 날 밤의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느 무속인이 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쾌청했던 하늘에서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한 장대비였습니다. 아, 장마철이라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차를 몰았지만 시간은 이미 저녁대를 훌쩍 넘겼고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저기서 저녁이나 먹고 가자.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옆을 보는데 그 순간 기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세워져 있고 그 위에는 빨간색 재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시동도 걸지 않은 채 미동도 없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인형처럼 말입니다. 뭐지? 귀신인가? 사람인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거센 비를 피해 일단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식당 안에 손님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텅 빈 식당 안을 둘러보는데 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조금 작은 액자 속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금 전 밖에서 보았던 바로 그 오토바이,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타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빨간 재킷의 젊은 남자.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아, 내가 들어올 때 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었구나.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끼며 홀린 듯 다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뿐 남자의 모습도 오토바이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주방에 있는 식당 주인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혈색 하나 없이 창백했고 온몸에서 기운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툭, 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고통스러운 듯 혹은 스스로를 자책하는 듯한 기이한 행동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메뉴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심코 그녀를 보던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아주머니의 머리에는 장례를 치른 사람이 꽂는 하얀 리본핀이 선명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모셔진 동자신께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까 그 형아, 저 집 아들이야. 그 형아, 죽었어, 역시나. 사진 속의 젊은이는 이 집의 아들이었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음식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양어깨를 강하게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고 귀에서는 날카로운 비명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아들의 원혼이 저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이리 와서 좀 앉아보세요. 제가 사실은 신을 모시는 무당입니다. 아까 주차장에 들어오면서 저 사진 속의 아드님을 봤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더군요. 혹시 아드님 맞으시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주머니는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아들. 바로 저 식당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다가 지나가던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갔어요. 죽은 지 이제 겨우 20일밖에 안 됐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혹시나 가게로 다시 돌아올까 싶어 손님이 있든 없든 매일같이 가게 문을 열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기에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 연락처를 남기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겨보려 애썼지만 매일같이 머리가 깨지는 듯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중 남편의 권유로 저를 찾아오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후 부부가 함께 저의 신당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내의 행동이나 말투가 죽은 아들놈하고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자꾸만 손으로 자기 머리를 툭툭 쳐요. 꼭 아들놈이 아내에게 온 것만 같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것은 바로 빙의였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머니의 약해진 마음을 틈타 이승을 떠나지 못한 아들의 영혼이 엄마의 몸에 깃든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신앙에서는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특히 집 밖에서 죽음을 맞이한 영혼을 객사기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깊은 한과 미련 때문에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돌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들의 영혼은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가장 사랑하는 엄마 곁을 맴돌며 계속해서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아드님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려면 정을 떼서라도 아드님을 좋은 곳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저는 근처의 굿당을 잡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을 달래저승으로 인도하는 진지 노기굿을 준비했습니다. 굿이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의 몸을 통해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 없어도 잘 지내셔야 해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천천히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렇게 아들은 부모님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비로소 편안한 곳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다시 그 지역으로 기도 갈 일이 생겨 일부러 그 식당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예전에 텅 비어있던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차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하는 아주머니의 얼굴은 예전의 창백함 대신 건강한 혈색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제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아플 틈도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죽은 아들의 한을 풀어주자 막혀있던 모든 것이 풀리며 식당에는 다시 활기와 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때로 물건에 깃들기도 합니다. 신을 막모시기 시작했을 무렵 시장에서 유난히 예쁜 빨간 반바지가 눈에 들어와 사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바지를 사온 날부터 평소 입에도 대지 않던 막걸리를 물처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제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의 동자신께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 바지 입지 마. 그거 죽은 사람 옷이야. 그때는 중고의류, 즉 구제라는 개념도 잘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바지의 주인이었던 영혼이 생전에 막걸리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그 미련이 옷에 남아 제게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 신령님께 여쭈어 본 대로 바지를 깨끗하게 빨고 막걸리 한 사발을 정성껏 차려 함께 버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막걸리를 찾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단순히 무서운 괴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한 영혼의 슬픔이자 남겨진 가족들의 아픔이며 그들을 잇는 정이라는 깊은 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들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떠나간 이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끝없는 슬픔에 잠겨 그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명복을 빌어주며 편안히 떠나보내고 남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일지도. 세상과의 인연이 예기치 않게 끊어졌을 때 남겨진 이들의 슬픔과 떠나지 못하는 영혼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곤 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정서 깊숙이 자리한 한이라는 감정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영혼들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맴도는지를 설명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깊은 슬픔과 애틋한 사랑이 빚어낸 등골이 서늘하면서도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감정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마음이 모일 때 우리 모두의 삶에 좋은 기운이 함께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비 내리는 어느 날 밤의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느 무속인이 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쾌청했던 하늘에서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한 장대비였습니다. 아, 장마철이라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차를 몰았지만 시간은 이미 저녁대를 훌쩍 넘겼고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저기서 저녁이나 먹고 가자.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옆을 보는데 그 순간 기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세워져 있고 그 위에는 빨간색 재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시동도 걸지 않은 채 미동도 없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인형처럼 말입니다. 뭐지? 귀신인가? 사람인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거센 비를 피해 일단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식당 안에 손님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텅 빈 식당 안을 둘러보는데 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조금 작은 액자 속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금 전 밖에서 보았던 바로 그 오토바이,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타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빨간 재킷의 젊은 남자.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아, 내가 들어올 때 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었구나.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끼며 홀린 듯 다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뿐 남자의 모습도 오토바이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주방에 있는 식당 주인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혈색 하나 없이 창백했고 온몸에서 기운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고통스러운 듯 혹은 스스로를 자책하는 듯한 기이한 행동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메뉴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심코 그녀를 보던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아주머니의 머리에는 장례를 치른 사람이 꽂는 하얀 리본핀이 선명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모셔진 동자신께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까 그 형아, 저 집 아들이야. 그 형아, 죽었어, 역시나. 사진 속의 젊은이는 이 집의 아들이었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음식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양어깨를 강하게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고 귀에서는 날카로운 비명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아들의 원혼이 저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이리 와서 좀 앉아보세요. 제가 사실은 신을 모시는 무당입니다. 아까 주차장에 들어오면서 저 사진 속의 아드님을 봤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더군요. 혹시 아드님 맞으시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주머니는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아들. 바로 저 식당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다가 지나가던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갔어요. 죽은 지 이제 겨우 20일밖에 안 됐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혹시나 가게로 다시 돌아올까 싶어 손님이 있든 없든 매일같이 가게 문을 열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기에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 연락처를 남기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겨보려 애썼지만 매일같이 머리가 깨지는 듯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중 남편의 권유로 저를 찾아오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후 부부가 함께 저의 신당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내의 행동이나 말투가 죽은 아들놈하고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자꾸만 손으로 자기 머리를 툭툭 쳐요. 꼭 아들놈이 아내에게 온 것만 같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것은 바로 빙의였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머니의 약해진 마음을 틈타 이승을 떠나지 못한 아들의 영혼이 엄마의 몸에 깃든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신앙에서는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특히 집 밖에서 죽음을 맞이한 영혼을 객사기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깊은 한과 미련 때문에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돌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들의 영혼은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가장 사랑하는 엄마 곁을 맴돌며 계속해서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아드님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려면 정을 떼서라도 아드님을 좋은 곳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저는 근처의 굿당을 잡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을 달래저승으로 인도하는 진지 노기굿을 준비했습니다. 굿이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의 몸을 통해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 없어도 잘 지내셔야 해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천천히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렇게 아들은 부모님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비로소 편안한 곳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다시 그 지역으로 기도 갈 일이 생겨 일부러 그 식당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예전에 텅 비어있던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차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하는 아주머니의 얼굴은 예전의 창백함 대신 건강한 혈색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제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아플 틈도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죽은 아들의 한을 풀어주자 막혀있던 모든 것이 풀리며 식당에는 다시 활기와 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때로 물건에 깃들기도 합니다. 신을 막모시기 시작했을 무렵 시장에서 유난히 예쁜 빨간 반바지가 눈에 들어와 사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바지를 사온 날부터 평소 입에도 대지 않던 막걸리를 물처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제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의 동자신께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 바지 입지 마. 그거 죽은 사람 옷이야. 그때는 중고의류, 즉 구제라는 개념도 잘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바지의 주인이었던 영혼이 생전에 막걸리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그 미련이 옷에 남아 제게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 신령님께 여쭈어 본 대로 바지를 깨끗하게 빨고 막걸리 한 사발을 정성껏 차려 함께 버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막걸리를 찾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단순히 무서운 괴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한 영혼의 슬픔이자 남겨진 가족들의 아픔이며 그들을 잇는 정이라는 깊은 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들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떠나간 이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끝없는 슬픔에 잠겨 그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명복을 빌어주며 편안히 떠나보내고 남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일지도. 세상과의 인연이 예기치 않게 끊어졌을 때 남겨진 이들의 슬픔과 떠나지 못하는 영혼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곤 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정서 깊숙이 자리한 한이라는 감정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영혼들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맴도는지를 설명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깊은 슬픔과 애틋한 사랑이 빚어낸 등골이 서늘하면서도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감정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마음이 모일 때 우리 모두의 삶에 좋은 기운이 함께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비 내리는 어느 날 밤의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느 무속인이 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쾌청했던 하늘에서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한 장대비였습니다. 아, 장마철이라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차를 몰았지만 시간은 이미 저녁때를 훌쩍 넘겼고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저기서 저녁이나 먹고 가자.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옆을 보는데 그 순간 기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세워져 있고 그 위에는 빨간색 재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시동도 걸지 않은 채 미동도 없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인형처럼 말입니다. 뭐지? 귀신인가? 사람인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거센 비를 피해 일단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식당 안에 손님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텅 빈 식당 안을 둘러보는데 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조금 작은 액자 속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금 전 밖에서 보았던 바로 그 오토바이,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타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빨간 재킷의 젊은 남자.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아, 내가 들어올 때 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었구나.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끼며 홀린 듯 다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뿐 남자의 모습도 오토바이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주방에 있는 식당 주인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혈색 하나 없이 창백했고 온몸에서 기운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고통스러운 듯 혹은 스스로를 자책하는 듯한 기이한 행동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메뉴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심코 그녀를 보던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아주머니의 머리에는 장례를 치른 사람이 꽂는 하얀 리본핀이 선명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모셔진 동자신께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까 그 형아, 저 집 아들이야. 그 형아, 죽었어, 역시나. 사진 속의 젊은이는 이 집의 아들이었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음식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양어깨를 강하게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고 귀에서는 날카로운 비명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아들의 원혼이 저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이리 와서 좀 앉아보세요. 제가 사실은 신을 모시는 무당입니다. 아까 주차장에 들어오면서 저 사진 속의 아드님을 봤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더군요. 혹시 아드님 맞으시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주머니는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아들. 바로 저 식당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다가 지나가던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갔어요. 죽은 지 이제 겨우 20일밖에 안 됐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혹시나 가게로 다시 돌아올까 싶어 손님이 있든 없든 매일같이 가게 문을 열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기에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 연락처를 남기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겨보려 애썼지만 매일같이 머리가 깨지는 듯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중 남편의 권유로 저를 찾아오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후 부부가 함께 저의 신당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내의 행동이나 말투가 죽은 아들놈하고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자꾸만 손으로 자기 머리를 툭툭 쳐요. 꼭 아들놈이 아내에게 온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것은 바로 빙의였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머니의 약해진 마음을 틈타 이승을 떠나지 못한 아들의 영혼이 엄마의 몸에 깃든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신앙에서는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특히 집 밖에서 죽음을 맞이한 영혼을 객사기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깊은 한과 미련 때문에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돌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들의 영혼은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가장 사랑하는 엄마 곁을 맴돌며 계속해서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아드님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려면
정을 떼서라도 아드님을 좋은 곳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저는 근처의 굿땅을 잡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을 달래저승으로 인도하는 진지 노기굿을 준비했습니다. 굿이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의 몸을 통해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 없어도 잘 지내셔야 해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천천히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렇게 아들은 부모님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비로소 편안한 곳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다시 그 지역으로 기도 갈 일이 생겨 일부러 그 식당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예전에 텅 비어있던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차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하는 아주머니의 얼굴은 예전의 창백함 대신 건강한 혈색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제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아플 틈도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죽은 아들의 한을 풀어주자 막혀있던 모든 것이 풀리며 식당에는 다시 활기와 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때로 물건에 깃들기도 합니다. 신을 막모시기 시작했을 무렵 시장에서 유난히 예쁜 빨간 반바지가 눈에 들어와 사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바지를 사온 날부터 평소 입에도 대지 않던 막걸리를 물처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제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의 동자신께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 바지 입지 마. 그거 죽은 사람 옷이야. 그때는 중고의류, 즉 구제라는 개념도 잘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바지의 주인이었던 영혼이 생전에 막걸리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그 미련이 옷에 남아 제게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 신령님께 여쭈어 본 대로 바지를 깨끗하게 빨고 막걸리 한 사발을 정성껏 차려 함께 버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막걸리를 찾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단순히 무서운 괴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한 영혼의 슬픔이자 남겨진 가족들의 아픔이며 그들을 잇는 정이라는 깊은 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들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떠나간 이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끝없는 슬픔에 잠겨 그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명복을 빌어주며 편안히 떠나보내고 남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일지도. 세상과의 인연이 예기치 않게 끊어졌을 때 남겨진 이들의 슬픔과 떠나지 못하는 영혼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곤 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정서 깊숙이 자리한 한이라는 감정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영혼들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맴도는지를 설명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깊은 슬픔과 애틋한 사랑이 빚어낸 등골이 서늘하면서도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감정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마음이 모일 때 우리 모두의 삶에 좋은 기운이 함께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비 내리는 어느 날 밤의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느 무속인이 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쾌청했던 하늘에서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한 장대비였습니다. 아, 장마철이라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차를 몰았지만 시간은 이미 저녁대를 훌쩍 넘겼고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저기서 저녁이나 먹고 가자.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옆을 보는데 그 순간 기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세워져 있고 그 위에는 빨간색 재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시동도 걸지 않은 채 미동도 없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인형처럼 말입니다. 뭐지? 귀신인가? 사람인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거센 비를 피해 일단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식당 안에 손님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텅 빈 식당 안을 둘러보는데 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조금 작은 액자 속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금 전 밖에서 보았던 바로 그 오토바이,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타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빨간 재킷의 젊은 남자.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아, 내가 들어올 때 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었구나.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끼며 홀린 듯 다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뿐 남자의 모습도 오토바이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주방에 있는 식당 주인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혈색 하나 없이 창백했고 온몸에서 기운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툭, 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고통스러운 듯 혹은 스스로를 자책하는 듯한 기이한 행동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메뉴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심코 그녀를 보던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아주머니의 머리에는 장례를 치른 사람이 꽂는 하얀 리본핀이 선명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모셔진 동자신께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까 그 형아, 저 집 아들이야. 그 형아, 죽었어, 역시나. 사진 속의 젊은이는 이 집의 아들이었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음식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양어깨를 강하게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고 귀에서는 날카로운 비명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아들의 원혼이 저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이리 와서 좀 앉아보세요. 제가 사실은 신을 모시는 무당입니다. 아까 주차장에 들어오면서 저 사진 속의 아드님을 봤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더군요. 혹시 아드님 맞으시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주머니는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아들. 바로 저 식당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다가 지나가던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갔어요. 죽은 지 이제 겨우 20일밖에 안 됐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혹시나 가게로 다시 돌아올까 싶어 손님이 있든 없든 매일같이 가게 문을 열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기에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 연락처를 남기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겨보려 애썼지만 매일같이 머리가 깨지는 듯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중 남편의 권유로 저를 찾아오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후 부부가 함께 저의 신당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내의 행동이나 말투가
죽은 아들놈하고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자꾸만 손으로 자기 머리를 툭툭 쳐요. 꼭 아들놈이 아내에게 온 것만 같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것은 바로 빈이었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머니의 약해진 마음을 틈타 이승을 떠나지 못한 아들의 영혼이 엄마의 몸에 깃든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신앙에서는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특히 집 밖에서 죽음을 맞이한 영혼을 객사기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깊은 한과 미련 때문에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돌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들의 영혼은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가장 사랑하는 엄마 곁을 맴돌며 계속해서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아드님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려면 정을 떼서라도 아드님을 좋은 곳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저는 근처의 굿당을 잡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을 달래저승으로 인도하는 진지 노기굿을 준비했습니다. 굿이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의 몸을 통해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 없어도 잘 지내셔야 해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천천히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렇게 아들은 부모님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비로소 편안한 곳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다시 그 지역으로 기도 갈 일이 생겨 일부러 그 식당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예전에 텅 비어있던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차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하는 아주머니의 얼굴은 예전의 창백함 대신 건강한 혈색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제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아플 틈도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죽은 아들의 한을 풀어주자 막혀있던 모든 것이 풀리며 식당에는 다시 활기와 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때로 물건에 깃들기도 합니다. 신을 막 모시기 시작했을 무렵 시장에서 유난히 예쁜 빨간 반바지가 눈에 들어와 사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바지를 사온 날부터 평소 입에도 대지 않던 막걸리를 물처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제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의 동자신께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 바지 입지 마. 그거 죽은 사람 옷이야. 그때는 중고의류, 즉 구제라는 개념도 잘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바지의 주인이었던 영혼이 생전에 막걸리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그 미련이 옷에 남아 제게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 신령님께 여쭈어 본 대로 바지를 깨끗하게 빨고 막걸리 한 사발을 정성껏 차려 함께 버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막걸리를 찾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단순히 무서운 괴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한 영혼의 슬픔이자 남겨진 가족들의 아픔이며 그들을 잇는 정이라는 깊은 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들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떠나간 이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끝없는 슬픔에 잠겨 그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명복을 빌어주며 편안히 떠나보내고 남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일지도. 세상과의 인연이 예기치 않게 끊어졌을 때 남겨진 이들의 슬픔과 떠나지 못하는 영혼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곤 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정서 깊숙이 자리한 한이라는 감정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영혼들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맴도는지를 설명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깊은 슬픔과 애틋한 사랑이 빚어낸 등골이 서늘하면서도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감정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마음이 모일 때 우리 모두의 삶에 좋은 기운이 함께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비 내리는 어느 날 밤의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느 무속인이 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쾌청했던 하늘에서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한 장대비였습니다. 아, 장마철이라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차를 몰았지만 시간은 이미 저녁대를 훌쩍 넘겼고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저기서 저녁이나 먹고 가자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옆을 보는데 그 순간 기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세워져 있고 그 위에는 빨간색 재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시동도 걸지 않은 채 미동도 없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인형처럼 말입니다. 뭐지? 귀신인가? 사람인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거센 비를 피해 일단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식당 안에 손님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텅 빈 식당 안을 둘러보는데 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조금 작은 액자 속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금 전 밖에서 보았던 바로 그 오토바이,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타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빨간 재킷의 젊은 남자.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아, 내가 들어올 때 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었구나.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끼며 홀린 듯 다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뿐 남자의 모습도 오토바이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주방에 있는 식당 주인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혈색 하나 없이 창백했고 온몸에서 기운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고통스러운 듯 혹은 스스로를 자책하는 듯한 기이한 행동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메뉴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심코 그녀를 보던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아주머니의 머리에는 장례를 치른 사람이 꽂는 하얀 리본핀이 선명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모셔진 동자신께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까 그 형아, 저 집 아들이야. 그 형아, 죽었어, 역시나. 사진 속의 젊은이는 이 집의 아들이었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음식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양어깨를 강하게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고 귀에서는 날카로운 비명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아들의 원혼이 저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이리 와서 좀 앉아보세요. 제가 사실은 신을 모시는 무당입니다. 아까 주차장에 들어오면서 저 사진 속의 아드님을 봤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더군요. 혹시 아드님 맞으시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주머니는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아들. 바로 저 식당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다가 지나가던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갔어요. 죽은 지 이제 겨우 20일밖에 안 됐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혹시나 가게로 다시 돌아올까 싶어 손님이 있든 없든 매일같이 가게 문을 열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기에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 연락처를 남기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겨보려 애썼지만 매일같이 머리가 깨지는 듯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중 남편의 권유로 저를 찾아오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후 부부가 함께 저의 신당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내의 행동이나 말투가 죽은 아들놈하고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자꾸만 손으로 자기 머리를 툭툭 쳐요. 꼭 아들놈이 아내에게 온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것은 바로 빙의였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머니의 약해진 마음을 틈타 이승을 떠나지 못한 아들의 영혼이 엄마의 몸에 깃든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신앙에서는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특히 집 밖에서 죽음을 맞이한 영혼을 객사기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깊은 한과 미련 때문에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돌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들의 영혼은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가장 사랑하는 엄마 곁을 맴돌며 계속해서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아드님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려면 정을 떼서라도 아드님을 좋은 곳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저는 근처의 굿당을 잡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을 달래저승으로 인도하는 진지 노기굿을 준비했습니다. 굿이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의 몸을 통해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 없어도 잘 지내셔야 해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천천히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렇게 아들은 부모님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비로소 편안한 곳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다시 그 지역으로 기도 갈 일이 생겨 일부러 그 식당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예전에 텅 비어있던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차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하는 아주머니의 얼굴은 예전의 창백함 대신 건강한 혈색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제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아플 틈도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죽은 아들의 한을 풀어주자 막혀있던 모든 것이 풀리며 식당에는 다시 활기와 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때로 물건에 깃들기도 합니다. 신을 막모시기 시작했을 무렵 시장에서 유난히 예쁜 빨간 반바지가 눈에 들어와 사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바지를 사온 날부터 평소 입에도 대지 않던 막걸리를 물처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제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의 동자신께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 바지 입지 마. 그거 죽은 사람 옷이야. 그때는 중고의류, 즉 구제라는 개념도 잘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바지의 주인이었던 영혼이 생전에 막걸리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그 미련이 옷에 남아 제게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 신령님께 여쭈어 본 대로 바지를 깨끗하게 빨고 막걸리 한 사발을 정성껏 차려 함께 버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막걸리를 찾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단순히 무서운 괴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한 영혼의 슬픔이자 남겨진 가족들의 아픔이며
그들을 잇는 정이라는 깊은 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들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떠나간 이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끝없는 슬픔에 잠겨 그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명복을 빌어주며 편안히 떠나보내고 남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일지도. 세상과의 인연이 예기치 않게 끊어졌을 때 남겨진 이들의 슬픔과 떠나지 못하는 영혼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곤 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정서 깊숙이 자리한 한이라는 감정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영혼들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맴도는지를 설명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깊은 슬픔과 애틋한 사랑이 빚어낸 등골이 서늘하면서도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감정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마음이 모일 때 우리 모두의 삶에 좋은 기운이 함께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비 내리는 어느 날 밤의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느 무속인이 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쾌청했던 하늘에서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한 장대비였습니다. 아, 장마철이라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차를 몰았지만 시간은 이미 저녁대를 훌쩍 넘겼고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저기서 저녁이나 먹고 가자.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옆을 보는데 그 순간 기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세워져 있고 그 위에는 빨간색 재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시동도 걸지 않은 채 미동도 없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인형처럼 말입니다. 뭐지? 귀신인가? 사람인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거센 비를 피해 일단 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식당 안에 손님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텅 빈 식당 안을 둘러보는데 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조금 작은 액자 속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금 전 밖에서 보았던 바로 그 오토바이,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타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빨간 재킷의 젊은 남자.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아, 내가 들어올 때 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었구나.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끼며 홀린 듯 다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뿐 남자의 모습도 오토바이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주방에 있는 식당 주인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혈색 하나 없이 창백했고 온몸에서 기운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고통스러운 듯 혹은 스스로를 자책하는 듯한 기이한 행동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메뉴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심코 그녀를 보던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아주머니의 머리에는 장례를 치른 사람이 꽂는 하얀 리본핀이 선명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모셔진 동자신께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까 그 형아, 저 집 아들이야. 그 형아, 죽었어, 역시나. 사진 속의 젊은이는 이 집의 아들이었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음식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양어깨를 강하게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고 귀에서는 날카로운 비명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